네, 시장의 그 흐름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략들을 조금 긴 호흡에서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코스모 자산운용 해지부문 자산운용 오현석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석 이사님은 삼성증권에 계셨고요. 채권이나 자산 운용 배분 이런 쪽에서 자금시장의 흐름들을 아주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이제 또 운용사로 가셔서 저희 시간에 이제 오셔서 또 좋은 전략들을 앞으로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2014년부터 바로 시작될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새해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릴 거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네, 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내년부터 하기로 올해 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따라서 버냉키나 자넷 옐런이나 연준 위원들이 고민이 많았겠죠. 마지막 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오 이사님 평가는 어떠세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표들 보면 그 창반 양론이 뚜렷한데요. 고용이나 대출, 주택 모든 부분에서 양쪽에서 모두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맞물려서 미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GDP라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12월 시점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는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시점에서 정책이 결정됐다라는 점에서는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상당히 좀 환호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성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 1월과 3월에 FOMC 회의가 있겠는데요. 이제 바뀐 연준 위원들의 성향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전 총재였던 피셔의 이제 그 발언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2월 달 FOMC에서도 2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했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얼마나 그 긴축 성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축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가 향후에 상당히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사님, 그 테이퍼링 관련돼 가지고 이게 가장 큰 우려감이 뭐냐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출렁거림이 좀 상당히 좀 심해지지 않을까, 변동성인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언급이 나온 이후에도 결정 나오고 나서도 지금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상당히 시장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부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이 지난 5월 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관련 발언 이후에 두 가지 국면에 이제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이 9월 이전까지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던 시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완화된 그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난 시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도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통화 정책이 변하기 직전에 변동성이 가장 높은 모습을 좀 자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글로벌 자본시장의 반응 역시 과거의 사례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에서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통화정책 당국의 그 발언이나 관점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예측 가능성을 높여놨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때로는 큰 숲보다 나무가 또 중요할 때가 가끔은 있는데 실물 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제 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큰 것보다는 사실은 조그마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2014년의 지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보다
이 지표 이면에서 그 개인 레벨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계의 소비라든지 고용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변화 여기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반응이 될 텐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반영이 되는 지표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도 후보로도 올랐던 이제 서머스가 했던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물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면 사람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 주택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렌스 서머스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최근에 미국 경기 회복을 가짜 새벽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회복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그리고 일부 자산들은 주식을 포함해서 거품이 좀 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 글로벌 자금 시장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로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건데요. 이사님, 외국인 얘기하기 전에 앞서 테이퍼링 실시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와의 움직임, 또 원화는 어느 정도 강세로 가느냐, 또 엔은 얼마까지 약세로 가서 국내 기업들을 괴롭힐 것이냐, 외환 시장에 대한 전망 좀 해주세요. 예.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06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자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월 이후로는 결국 신흥국의 환율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신흥국이라기보다는 안전자산에 가깝게 투자자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상수지가 있겠습니다. 모든 산업 부문에 있어서 경상수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부문에 가령 IT라든지 자동차에 국한된 경상수지이기 때문에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것이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크게 등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환율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1,000원대 초반, 1,020원에서 1,080원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환율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엔화의 추세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2009년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보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던 미국이나 영국은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상당히 미진한 통화 정책을 보여줬던 ECB와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빠른 정책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서 보셨겠지만 그 나라 자국 통화의 약세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엔화의 약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 산업, 경쟁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엔화가 얼마나 더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냐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엔화라는 것이 105엔대, 달러 대 105엔대 정도면 거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120엔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BOJ, 일본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엔화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지가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오 이사님은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희는 엔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110엔대까지는 충분히
더 내려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근원점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요. 그 이야기는 또 아마 새해에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코스모 자산운용 오연석 이사님 만나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 움직임 좀 예측해 주시죠. 이 전 세계 자금 시장의 위축. 외국인들은 또 한국 시장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자금의 배분 또 한국 시장에 대한 내년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내년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성향은 네. 저희가 볼 때는 뚜렷한 유동성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는다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선진국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에 대한 자금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ECB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지표를 보자면 거의 이제 경기 순환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가 역시 중요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외국인들의 투자 요인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이제 PER, 말하자면 선진국 증시와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유입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화에 대한 이제 강세의 기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1,020원에서 1,080원 정도가 가장 무난한 예측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원화가 9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자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자금이 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좀 불식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을 준비하면서 2014년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전략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2014년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역시 이제 테이퍼링으로 거의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미국의 경우는 얼마나 빠르게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얼마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는 성장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 추가적인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라든지 주택 부문의 건전성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의 추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점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은 아직 하방 리스크가 완연하게 극복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 채권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 주식의 성장률이 상당히 기대보다 높았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주식의 비중을 올해보다는 조금 줄이고 채권 비중을 조금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는 상반기에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다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경우는요, 내년도에 공급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채권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은 지금보다는 좀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투자 상품별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국내 증시가 올해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상품이나 해외 투자도 좀 해보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또 다음번 오실 때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쭤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코스모 자산운용 해치 부문 자산운용 오연석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